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 주요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볼 거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는 따라서 살지 말지 전략으로 이어가 봅니다. 6개의 종목 먼저 볼 거고 오늘 아무래도 저 PBR 관련주들이 정책 발표에 실망하면서 조정을 받는데 하나금융지주는 외국인 쪽에서의 수급이 포착되고 있다라는 점 눈에 띄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공통적인 수급 특징은요. 제약바이오에 대한 러브콜이 외국인과 기관에서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외국인 쪽에서 6거래 연속 매수 우위 나타내는데 다만 이 산발을 기관은 연일 매도하고 있어요. 누구를 따라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도 제약바이오주죠.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제약회사 머크와의 좀 우호적인 계약 변경 소식이 전해지면서 상승했고요. 오늘은 증권가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다시 한번 급등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연간으로 보면은 또 여전히 부진하긴 했습니다만 4분기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라는 소식이 있죠.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더해지는 상황이고요. 기관 쪽에서 7거래 연속해서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주 가운데 오늘 이 종목을 점검해 볼 예정이고요. 정부 쪽에서 올 한 해 반도체에 60조 원을 투자하겠다라는 목표를 제시한 것도 있고 그 밖에 SK 하이닉스로에 납품하고 있는 소식도 앞으로 주가에 훈풍이 될지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주 가운데 ABL 바이오도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들 종목의 주가 흐름, 현재 어떤 흐름인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탄력이 좋은 쪽은 알테오젠이죠. 현구간에서도 17% 급등세 유지하고 있고요. 한국전력, 주성엔지니어링, ABL바이오 각각 5%대 상승세를 보이고 나머지 두 종목은 하락합니다. 하나금융지주가 4% 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통해서 힌트를 찾아보겠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오늘은 이코노미스토리의 김태성 본부장, 영앤리서치의 최진욱 본부장, 두 본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외국인의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투자해야 될지 좀 힌트를 보도록 할게요. 두 종목으로 다시 한번 압축을 했는데요. 알테오젠과 삼성바이오로직스, 공통점은 제약바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아무래도 재료가 있었다 보니까 체크해야 될 것 같은데 김태성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일까요? 한 줄 평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수급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라고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이에요? 일단 지난주에 우호적인 내용이 있었고요. 오늘 여기에 수급, 목표 주가 상향, 재료가 좋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급등을 또 하고 있어서 지금 편입 좀 늦은 건 아닐까 고민 들어요. 일단 우리나라 증시가 사실 이제 패시브 자금이 낳은 이 괴물들이 많다라는 이야기가 덜 정도로 해놨게. 그죠. MSCI 지수 편입 관련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수급은 하루만 강한 것이 아니라 거의 뭐 2주, 3주 혹은 한 달 동안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줬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알테오젠 현재 위치가 굉장히 좀 위험스러워 보이긴 하나 엄청난 자금의 힘으로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단순히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기대감뿐만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확실한 명분이 있는 거죠. 아무래도 이제 키트루다에 대한 기술, 그러니까 반독점에서 이제 독점으로 이제 바뀐 것이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이 알테오젠의 작년 한 해 매출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매출이 2023년도, 2022년도 대비 많이 성장했다 하더라도 8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계약금만 260억 정도. 계약금만. 비중이 꽤 되네요. 그리고 독점 계약을 통해서 기존에 이제 받으려고 했었던 금액보다 마일스톤, 그러니까 단계별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약 5천억. 그러면 당연히 이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가 명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대신에 이제 문제는 기업의 좋고 나쁘고와 이제 주가가 여기서 어디까지 갈 거냐 이거는 좀 별개의 문제라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일단 없으신 분들은 포모 현상에 좀 시달리시는 한이 있더라도 너무 공격적으로 좀 투자하시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지 않겠는가. 매수하자라는 의견에는 찬성을 드립니다. 하지만 최대한 좀 분할해서 매수를 하시거나 이제 본인만의 어떤 기준을 잡고 비중 조절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아마 이제 지난주부터 이번 주 가장 많이 들으실 게 제약바이오 쪽에 이제 수급이 들어옵니다. 제약바이오 쪽 많이 보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할 것 같아서. 네, 그렇게 되면 많은 투자자분들이 조금 성급하게 좀 빠르게 대응을 하실 것
같은 부분도 좀 고려해서 저는 천천히 한번 관심 가져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테오젠 매수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신규 진입도 괜찮긴 네. 한데 너무 성급하게 포모 현상에 위축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네. 성급하게 들어가지 말고 천천히 좀 모아가는 전략을 제시해 주십니다. 최진욱 본부장님은 과연 그럼 어떤 의견일까요? 한 줄 평 보겠습니다. 향후 성장성이 기대된다라고 주셨는데 가장 알테오젠의 성장으로 이끌 모멘텀 꼽아주신다면요. 일단 이제 머크 사회의 독점 계약을 통해 가지고 뭐 마일스톤 부분들이 좀 추가적으로 한 5천억 이상 들어온다라는 부분들, 또 이제 거기에 있어 가지고 더불어 이제 마지막 마일스톤을 만약에 좀 달성을 하게 되면은 이제 순매출에 따른 로열티까지도 알테오젠이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5,700억 정도의 마일스톤을 또 청구를 해서 받을 수가 있는 상황에서 순매출에 따른 로열티까지 또 플러스 알파가 붙는다 하게 되면은 뭐 지금의 실적 부분들은 뭐 그렇게 많이 나오는 실적들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향후에 좀 성장성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알테오젠은 좀 폭발적인 좀 매출이라든지 순매출 부분들이 좀 증가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최근에 좀 시세가 계속해서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도 일단 이제 머크 사회의 좀 긍정적인 이슈 부분들도 좀 더불어서 좀 SCI에 대한 편입 기대감, 이 부분들이 좀 수급적인 부분들도 좀 붙여주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또 최근에 좀 중국의 친우제약 쪽에서도 지금 허셉틴 임상 완료가 돼가지고 그에 따른 지금 마일스톤까지도 좀 청구를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제 친우제약에 따른 이제 제품이 연내 품목 허가까지 또 이루어진다 하게 되면은 그에 따른 좀 알테오젠 또 로열티까지도 또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좀 상황이 지금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양대 산맥이라 할 수 있는 머크사 같은 경우가 일단 마일스톤 쪽에서도 유리하게 알테오젠 쪽에 작용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로열티 부분들을 좀 친우제약 쪽에서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알테오젠의 주가 자체가 굉장히 좀 많은 급상승을 좀 만들어내긴 했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시세에서 끝나지는 않고 오히려 좀 눌림이 발생을 한다고 해도 저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좀 우상향 기조가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지금 구간에서는 솔직히 기존 보유자분들이 좀 영역 구간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알테오젠이 계속해서 최근 좀 긍정적인 이슈가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규분들 같은 경우 알테오젠을 계속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이 좀 추격으로 좀 따라붙기보다는 저는 오히려 소폭 윗골이 좀 남기고 눌리는 와중에 좀 나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뭐 그때 다시 한 번 더 분할 매수로 좀 접근해 보셔도 상대적으로 좀 좋은 흐름들이 좀 나와주지 않을까, 단기간에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테오젠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자, 지금 또 TV를 켜신 분들을 위해서 팻말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결코 이 순간만을 보시면 안 되고 앞선 내용도 꼭 보셔야 돼요. 들어주시죠.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괜찮은 김태성 본부장님 그리고 최준욱 본부장님은 가운데 의견인데 두 분 다 약간 가운데였던 것 같아요. 사실상 네. 시기를 좀 잘 봐야 된다. 공격적인 투자는 살짝 지향하는 그런 의견을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알테오젠을 공격적으로 매수하기 부담스러운 자리라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실까요? 먼저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 평 보겠습니다. 의심할 여지는 속도뿐이다라고 하셨는데 속도의 문제지 그럼 상승은 확실하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그렇죠. 네, 일단 뭐 이 글로벌 CDMO사 기준으로 보면 이 론자라고 하는 대표 기업이 있기 네. 때문에 그 기업의 실적 방향성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에 나온 론자의 실적이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굉장히 좀 어두운 터널을 좀 지나온 반면에 이번 4분기 실적은 굉장히 많이 개선이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그 길을 따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장 이제 큰 경쟁사라고 좀 보면 중국의 우시바이오 이야기를 네. 안 할 수는 없죠. 그런데 지금 미국이 중국을 계속 견제를 하고 있다 보니 그럼 우시바이오 쪽으로 갈 물량이 어디로 갈 것이냐? 론자로 갈 것이냐? 삼성바이오로직스로 갈 것이냐? 다 가겠죠. 네. 그렇게 되면 충분히 작년보다 더 나은 성과를 좀 올해 낼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지금 이 신공장들이 완료가 되면 될수록 가동률이 굉장히 지금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계의 TSMC. 네, 그것만큼 가동률이 계속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 속에 실적에 대한 부분은 걱정은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제약바이오이나 알테오젠만큼의 속도감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주기에는 굉장히 현실적으로 좀 많이 무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맞아요. 제약바이오 좋다 그러는데 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럴까라고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성향에 따라서 조금 길게 보실 수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합한 기업이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최근에 변동성이 좀 수익률 게임을 노리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답답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좋은 기업은 맞다라는 그쵸. 부분. 다만 투자에 있어서 좀 빠르게 수익을 내고 싶은 분들도 있고 좀 천천히 중장기 관점으로 보시는 성향이 또 있기 때문에 성향에 따른 선택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최준욱 본부장님은 삼바에 대해서 그럼 어떤 의견일까요? 한 줄 평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저평가 요인은 해소됐고 이제 모멘텀이 부각될 시기다라고 합니다. 가장 주목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체 모멘텀 꼽아주실까요?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시공장 모멘텀이 가장 좀 크지 않을까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이제 김태성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매우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지금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자들이 좀 선택 기로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중장기적으로 내가 좀 가치 투자를 좀 하겠다 하게 되면은 일단 알테오잔 대비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에 저는 좀 손을 들어주고 싶고 좀 단기간의 수익성을 좀 노려보고 싶다고 하게 되면은 뭐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알테오젠 쪽에 대한 수급이 강하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좀 알테오젠 쪽에 좀 수급에 대한 변동성 여부가 좀 주가의 좀 상승폭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기로에 있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니라고 하게 되면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부담스러운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좀 CDMO 업황 관련해 가지고 저평가 요인이 좀 해소가 되면서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좀 자체 모멘텀이 올해는 좀 부각이 돼 가지고 주가가 상승 탄력을 좀 유지해 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일단 지속적으로 수주 성과 부분들까지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성장성은 이미 좀 확인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좀 4공장에 대한 부분들도 수주도 안정적으로 채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이제 뭐 5공장까지의 좀 모멘텀이 덧붙여진다고 하게 되면은 사실상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부근에서 좀 멈출 구간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5공장에 대한 효과까지 바란다고 하게 되면은 저는 오히려 지금 자리도 가치 투자로도 좀 충분히 긍정적인 자리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팻말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지금 자리에서 매수 괜찮은지에 대한 의견입니다. 보시죠. 네, 두 분 다 오해 의견으로 일치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기관에서도 분명 찜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두 개로 압축했고요. 한국전력, 주성엔지니어링인데요. 한국전력부터 한번 볼게요. 이게 되게 궁금한 종목이에요. 지난주에 저 PBR 관련주로 갑자기 급등했던 이력도 있고요. 또 실적 얘기가 오늘은 또 긍정적으로 나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 한 줄 평. 실적 개선 기대라고 남겨주셨는데 4분기는 호평이지만 연간 기준 여전히 영업 손실이 4조 원대를 기록합니다. 네. 그럼에도 긍정적인 평가가 증권사에서 나오는 이유 뭘까요? 일단 이번 밸류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가 공기업이었지 않습니까? 네. 한국전력과 지역난방공사인데 한국전력은 지금 굉장히 흐름이 괜찮고 지역난방공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보고 오시면 좀 깜짝 놀랄 겁니다. 윗꼬리가 엄청 길게 지금 달렸어요. 그러니까 이 두 기업의 지금 하나의 차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이제 이 유통주식 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일단 이걸 떠나서 이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빚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미 200조라는 빚을 갖고 있고 이걸 갚기 위해서는 당연히 가장 먼저 이 순차적으로 해야 될 것은 가격 인상. 네. 하지만 이제 또 엄청 대내의 변수가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에는 좀 힘들 가능성은 높아요. 하지만 2분기가 지나가는 시점에서는 당연히 전기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시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런 것들을 기대해 본다면 지금의 주가는 저 PBR, 저 밸류 이런 밸류 프로그램 이걸 떠나서도 충분히 이제 가치는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기업들 대비 지금 한국전력이 이제 매수세가 조금 더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준욱 본부장님의 한국전력에 대한 의견입니다. 한 줄 평 보시죠. 재밌어요. 이제 믿어도 되니? 라고 남겨주셨는데 이거 뭐 애인한테 하는 말입니까? 사실 이제 3년간 계속 대규모 적자를 좀 냈었잖아요, 그쵸. 한전이. 그러다가 이제 작년 3분기, 4분기부터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이나 뭐 단기 순이익이 전부 다 흑자로 좀 돌아섰던 부분들인데, 뭐 사실 이제 그 계기에 있어서는 이제 전기요금이 거의 한 3차례 정도 작년에 인상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연료 가격 이제 하락 부분들도 여파가 되면서 한전 쪽에 좀 영업이익 부분들이 좀 긍정적인 여파가 좀 미쳐지긴 했는데, 사실 지금도 부채도 워낙 많은 상황입니다. 부채가 지금 워낙 많다라는 것은 올해 일단 전기요금이 인상일
일단 더 덧붙여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시기에서 전기요금이 좀 동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인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뭐 앞으로 한전 같은 경우도 영업이익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매출액 부분들에 있어서도 계속 긍정적인 여파가 좀 나와줄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향후 이제 원전 가동률이 좀 상승이 돼가지고 한전 쪽에 효과가 좀 있을지를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S&P 하락으로 인해서 오히려 좀 실적 개선 여부도 일단은 좀 가능하다고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좀 대형 이벤트를 하게 되면 원가 지표가 좀 안전이 되면서 기후 환경 요금 부분들이 만약에 좀 정산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온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건 이제 한전에는 오히려 좀 대형 이벤트로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영업이익 부분들, 레버리지 효과 부분들은 충분하게 좀 확대가 될 가능성은 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볼 만한 이벤트성 재료들은 굉장히 좀 많은데, 일단 지금 부분에서는 실적 부분들이 좀 개선이 돼서 주가가 좀 수급이 몰리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향후를 좀 지켜볼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켜보자라고 방금 코멘트 주셨는데 그럼 투자에도 세모나 X일지 궁금합니다. 지금 자리 투자 괜찮을까요? 네, 역시 세모 주신 최진욱 본부장님 그리고 김태성 본부장님은 오해 의견, 다만 앞선 설명 꼭 들어보셔야 한다라는 점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종목 남겨두고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주 한번 볼게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김태성 본부장님의 한 줄평입니다. 기술의 발전에 주가도 발전한다. 긍정적인 전망이네요. 네. 일단 뭐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고객사들의 디램 관련 이제 투자가 가장 먼저시 되어야 하는데, SK 하이닉스를 통해서 혹은 수출 데이터를 통해서 이 부분이 이제 늘어난 것을 우리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도 이제 높여갈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기존에 하던 것 잘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제 주가가 지금보다 더 좋으려면 새로운 기술을 또 선보여야 하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해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판을 크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반도체를 한 곳에 모으는 기술에 지금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거기에 이제 증착용 커패시터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만드는 기업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신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같은 위치 그리고 오늘 같은 이제 상승세라고 하면 조금만 더 우리가 관심 있게 한번 추적 관찰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최진욱 본부장님은 어떤 의견일지 주성 엔지니어링 한 줄평 보겠습니다. 업황 방향성이 긍정적이다라고 해주셨는데 업황의 방향성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반도체주 안에 많은 종목들이 있어서 이걸 콕 집으라고 한다면 투자는 어떨까요? 사실 저는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레거시 효과를 주성 엔지니어링이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이제 최근에 반도체 기업들이 AI의 이벤트에 따른 주가의 수급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들어와 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이제 AI 쪽에 대한 이제 이슈 부분들이 초반에 대비해서는 조금 부재한 상황들이 좀 있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반도체 쪽에 AI로 좀 엮여 있는 기업들이 좀 최근에 좀 주가 수급력이 강하게 좀 탄력을 못 받고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은 드는데, 뭐 AI 부분들은 이제 막 이슈가 좀 시작이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온디바이스 AI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좀 시장에서 개화가 된 시기라는 점을 고려를 했을 때는 앞으로 좀 온디바이스 AI 쪽 관련해서도 재료는 계속해서 팔로우업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뭐 그렇다면 하게 되면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온디바이스 AI 쪽에 대한 레거시 효과를 톡톡하게 좀 볼 가능성이 좀 크다고 보고 있고, 또 이제 추정치 상향 요건까지도 충분하게 충족이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좀 국내 패널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디램용 장비 수주 가시화까지도 충분하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주가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서 충분히 관심 있게 가져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팻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지금 자리에서 기관 따라 매수해도 괜찮을까요? 두 분 다 오해 의견으로 일치됐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 중간 세모를 많이 드시는데 이 종목은 확실히 또 오늘 오라고 드셨는데 여러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랄게요. 두 분간 여기서 인사 나누겠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만나야겠죠. 고맙습니다.